우리는 흔히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을 이야기할 때 얼굴이 한쪽으로 내려앉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뇌가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얼굴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신호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피로나 나이 탓으로 가볍게 넘긴다는 점이지요. 요즘 다리에 힘이 좀 없네. 잠을 잘못 잤나 봐. 이렇게 말하며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무심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작은 불편감이야말로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요청일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신경학회에서는 하체의 미세한 변화가 상체보다 2, 3배 빠르게 혈류 이상을 반영한다고 보고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중력을 거슬러 피를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가 바로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피는 가장 말단부터 순환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을 느끼는 곳이 발끝과 종아리입니다. 걷다 보면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진다. 발이 둔하고 감각이 묘하게 다르다. 이런 느낌이 바로 뇌의 경보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게 이 변화는 흔히 노화로 오해됩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켜져도 아무도 그 불빛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이죠.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몸은 말을 못해도 신호는 보낸다. 다리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뇌와 심장의 건강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경보장치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가장 위층에서 먼저 물이 새듯 혈류가 불안정해지면 가장 아래의 다리부터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통증, 저림, 힘 빠짐 하나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SOS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다리는 묵묵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미세한 변화를 느끼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말이 없지만 다리는 그 마음을 대신 전하는 기관이니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심장은 마치 고층 아파트의 중앙 펌프와 같습니다.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면 이 피는 온몸의 배관을 따라 흐르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배관이 노후되거나 좁아지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가장 먼 곳, 즉 꼭대기층이 아니라 말단부인 다리에서부터 물이 새거나 압력이 약해지듯 이상이 생깁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피를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부위입니다. 즉,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혈액을 이동시켜야 하기에 혈류가 조금만 약해져도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로 심혈관 이상이나 뇌혈류 장애가 있을 때 다리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실제로 유럽 심혈관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뇌혈관이 50%만 좁아져도 다리 근육의 혈류량은 최대 30% 이상 감소합니다. 그만큼 민감한 기관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교차신경 구조입니다. 우리의 뇌는 좌우로 나뉘어 있지만 신경은 교차되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 뇌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오른쪽 뇌는 왼쪽 팔과 다리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왼쪽 뇌혈관이 막히면 오른쪽 다리에 먼저 힘이 빠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뇌 손상의 초기 경보가 다리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다리에 유독 힘이 빠지고 뒤뚱거리며 걷는다면 단순히 자세를 잘못 짜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뇌의 좌측 혈류가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마치 수도관의 한쪽 밸브가 막혀서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다리는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이동을 담당하는 복합기관입니다. 뇌의 신호가 조금만 흔들려도 즉시 이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몸의 센서이자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다리의 변화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심장이 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할수록 다리는 가볍고 따뜻하지만 혈류가 막히면 무겁고 둔해집니다. 그러니 다리가 보내는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것이 곧 뇌의 이상을 미리 알아채는 첫 걸음이 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만난 68세의 남성 하인리 슈미트 씨는 지금도 저에게 잊히지 않는 환자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부터인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자주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평소와 다른 낯선 감각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루는 장을 보러 나간 딸이 그 모습을 유심히 보았죠. 계산대 앞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주저앉을 뻔한 것입니다. 딸은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야. 그 길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왔고
검진 결과 왼쪽 뇌혈관이 70% 가까이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며칠만 더 늦었더라면 대뇌경색이 발생했을 확률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하인리 씨는 운이 좋았습니다. 다리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던 덕분에 발병 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는 걷는 것이 어색했지만 재활의 핵심은 조금씩 꾸준히였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느리게 걷기부터 시작해 점점 속도와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얼굴빛이 맑아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은 혈류 회복이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인리 씨는 그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베이컨 대신 귀리죽이, 점심엔 흰빵 대신 통밀빵이, 저녁엔 맥주 대신 미네랄 워터가 놓이게 되었죠. 오메가3가 풍부한 청어와 연어를 자주 먹고 버터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실제로 3달 뒤 검사에서 그의 혈관 탄성 지수는 15% 향상되었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리가 나를 멈추게 했지만 그 덕분에 삶의 속도를 되찾았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회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몸이 보낸 신호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조기 발견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72세의 게르트루트 베커 여사는 언제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부엌 창문을 열고 커피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녀는 어느 날부터인가 왼쪽 다리가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걸을 때마다 약간의 저림이 있었고 때로는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족들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요즘 운동이 부족해서 그래요. 조금 더 걸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말이 그녀의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침, 게르트루트 여사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오른쪽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왼쪽 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최대한의 치료를 시도했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신체적인 장애만이 아니었습니다. 뇌경색 이후 그녀는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보였습니다. 내 다리가 나를 배신했어 라는 말을 자주 하며 밖에 나가길 꺼렸습니다. 독일 노인재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뇌경색 후 낙상이나 마비로 재활에 실패한 고령자의 60%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그중 절반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게르트루트 여사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가족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돌봄의 시간을 줄였고 그녀는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활 치료를 돕던 물리치료사가 조용히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베커 여사, 몸이 말을 했을 때 귀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직 늦진 않았어요. 몸은 여전히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그때 다리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몸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노년의 작은 통증, 잠깐의 저림, 짧은 힘 빠짐이 바로 생명이 나에게 말을 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무시했을 때 후회는 평생의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뇌의 언어이자 삶이 다시 깨어나길 바라는 마지막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뇌경색의 경우 그 신호가 다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신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뇌혈류의 20%만 불안정해져도 하지 근육의 신경 전달 속도와 감각 반응이 즉시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 첫 3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갑자기 한쪽 다리가 툭 풀리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해서 혹은 피곤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근육 피로는 양쪽이 함께 약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뇌혈류 장애로 인한 문제는 한쪽만, 그것도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쉬어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같은 쪽에서 반복된다면 반드시 검진이 필요합니다. 신경학 논문 수록 2024에 따르면 이런 편측아지 약화는 초기 뇌혈관 협착의 대표적 징후로 80% 이상이 MRI에서 미세한 허혈 부위를 보였다고 보고합니다. 즉, 한쪽만 약하다는 것은 뇌가 보내는 첫 경고음입니다. 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발바닥이 무디고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맨발인데 양말을 신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초신경 문제일 수도 있지만 뇌혈류 장애의 경우 한쪽 다리만 저리고 자세와 관계없이 증상이 반복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심해지고 누우면 완화되지만 뇌의 문제는 자세에 상관없이 증상이 유지됩니다. 최근 유로피언 뉴럴러지 저널 2023에 따르면 이런 감각 둔화는 뇌의 감각 피질에 산소가 부족해 신호 해석이 왜곡되는 현상으로 실제 발에는 이상이 없어도 뇌가 느낌을 잃은 것처럼 착각한다고 합니다. 발을 질질 끄는 보행, 족하수, 평소보다 걸음소리가 커지거나 신발 앞부분이 유난히 빨리 닳는다면 족하수 풋 드로프를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걸음은 발목 근육이 발끝을 들어 올려 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조절하지만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불안정해지면 발끝이 떨어지지 않아 바닥에 끌리게 됩니다.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아버지 걸음이 이상해요. 발을 자꾸 끄는 소리가 나요. 실제 독일 미넨 신경센터 연구에서는 이런 초기 보행 변화가 나타난 환자 10명 중 7명이 MRI상 경미한 뇌혈류 장애를 동반했다고 합니다. 즉, 걸음걸이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뇌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의 공통점은 모두 한쪽만 갑자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피로로 생긴 변화는 휴식으로 회복되지만 뇌혈류 이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리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뇌의 경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평소 다니던 길인데 요즘 들어 문턱이나 계단에 자주 걸리는 경우 단순한 부주의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뇌혈류 이상으로 인해 고유감각 프로프라이오셉션, 이 약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고유감각이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각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뇌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이 기능이 정상이라면 우리는 발끝을 내려다보지 않고도 계단을 오르고 걷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혈류가 불안정해지면 뇌가 다리의 위치 정보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균형이 흐트러지고 문턱이나 계단 모서리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이런 낙상이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독일 노인안전협회 조사에 따르면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의 45%가 1년 내 다시 입원하거나 재활 치료를 받으며 20%는 일상 복귀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 번 낙상하면 다시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으로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량이 줄면서 근육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5세 여성 환자도 이런 경우였습니다. 처음엔 집안에서 자꾸 걸려 넘어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작은 뇌경색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초기에는 낙상만 있었지만 결국 반신마비로 이어졌습니다. 넘어짐은 단순히 다리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뇌의 균형 센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다리 떨림, 앉아있는데 다리가 자꾸 달달 떨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로하거나 긴장할 때의 일시적 떨림은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원치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떨림은 뇌혈류 이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뇌의 운동 피질과 기저핵은 근육의 힘 조절과 움직임의 시작 멈춤을 지휘하는데 혈류가 부족하면 이 신호가 불규칙해집니다. 그 결과 다리가 스스로 움직이거나 떨리는 불수의 운동, involuntary movement이 나타납니다. 최근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2024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지속적 다리 떨림 환자 중 60% 이상에서 미세한 뇌혈관 협착이나 소혈관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밤에 심해지는 경우 뇌의 피로 누적과 혈류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만난 한 69세 남성은 TV를 볼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저절로 떨렸습니다. 처음엔 습관이겠지라고 넘겼지만 MRI 검사 결과 오른쪽 소뇌 근처의 혈류가 약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혈압 혈당을 조절하자 떨림이 점차 완화되었죠. 이처럼 자주 넘어지거나 원치 않는 다리 떨림이 생긴다면 그것은 단순한 근육 문제도 노화의 흔적도 아닙니다. 뇌가 움직임의 균형을 잃었다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증상을 조기에 알아차린다면 큰 사고를 막고 다시 안정적인 걸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보행 불균형과 중심 상실, 아침에 일어나 몇 걸음 걷자마자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평평한 바닥에서도 중심이 자꾸 흔들리고 바닥이 울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는 뇌의 균형 센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균형은 뇌 뒤쪽의 소뇌와 전정신경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데 밤사이 혈압이 떨어지고 뇌로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일 뇌졸중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뇌경색 환자의 약 35%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증상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는데 자꾸 비틀거려요. 걸을 때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겉보기엔 단순 어지럼증처럼 보이지만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손해의 미세 혈류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 기립성 저혈압이나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잠시 앉거나 누우면 사라지지만 손해성 불균형은 자세와 상관없이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이 기우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뇌 MRI로 혈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 마비 후 회복, TIA, 마지막 신호이자 가장 위험한 경고가 바로 일과성 허혈 발작, TIA, Transient Ischemic Attack입니다. TIA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다시 열리는 현상으로 몇 분에서 길게는 1시간 동안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일시적 회복이 사람을 안심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금방 괜찮아졌으니 아무 일 없겠지.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반대입니다. 미국 신경학회 AAN의 통계에 따르면 TIA를 경험한 환자의 75%가 3개월 내 실제 뇌경색으로 진행하며 그중 절반은 단 48시간 이내에 발병합니다. 즉, 잠깐 괜찮아졌다는 것은 뇌가 이미 위기 상황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잠시 열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셈이죠. 그러나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여성 환자는 이런 TIA 증상을 3번 겪고도 괜찮아졌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주 후 오른쪽 뇌에 대규모 경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그는 왼쪽 팔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뇌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마비, 잠깐의 불균형, 잠깐의 저림, 이 모든 잠깐이야말로 생명이 보낸 마지막 신호입니다. 괜찮아졌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제 진짜 위험하다. 이 관점을 바꾸는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 사이 4시간의 생명시계는 천천히 그리고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4시간을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1분마다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지며 4시간이 지나면 손상된 신경세포의 90% 이상이 회복 불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 단 1시간의 지체가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기 증상을 느끼고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 10명 중 6명이 증상 발생 후 평균 3시간 이상을 지켜보다가 시간을 허비한다고 합니다. 이 몇 시간 동안 뇌세포는 조용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치료 가능한 시점을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특히 가족이 옆에 있을 때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아버지,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좀 누워 계세요. 다리가 잠깐 저린 거면 괜찮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뇌는 통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산소가 끊긴 세포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족이 취해야 할 대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즉시 119에 연락하고
증상 시작 시간을 기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생사를 가릅니다. 의료진은 증상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를 억지로 눕히거나 물을 먹이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기도가 막히거나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목과 어깨 주변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환자가 의식을 유지하도록 계속 말을 걸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병원에 도착한 시점이 아니라 증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지켜보자는 선택이 바로 그 시간을 잃는 행동입니다. 사시간, 단지 몇 시간 같지만 뇌에게는 생애 전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은 무섭지만 희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신경학회의 공동보고에 따르면 전체 뇌경색의 80%는 생활습관의 교정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유전보다 습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결국 뇌혈관의 나이를 결정하는 셈이지요. 먼저, 혈압 관리입니다. 이상적인 혈압은 120, 80, mmHg, 고혈압 환자라면 최소 130, 80 이하를 목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뒤에 혈압을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매일 같은 시간대에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혈류가 좁아집니다. 결국 이 미세한 상처가 뇌혈관을 막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혈당 관리입니다. 공복 혈당은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은 140 미만이 이상적입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분은 공복 130 미만, 식후 180 미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류의 점도가 증가하여 혈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뇌경색 위험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00mg/dl 이하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6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포화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가공육, 튀김류 섭취를 줄이고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청어를 주 2, 3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같은 불포화 지방을 요리에 사용하면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항산화 식단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단호박, 블루베리 등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에는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폴리페놀과 비타민C, E가 풍부합니다. 하루 최소 3가지 색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만으로도 뇌혈류의 탄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약이자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정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힘든 속도, 그렇게 3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은 기본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하며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뇌경색 위험이 4배 이상 높습니다. 술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선입니다. 수면은 하루 7시간 전후가 이상적이며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모두 높입니다. 즉, 뇌경색의 예방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식탁의 음식, 발걸음의 속도, 밤의 잠시간, 이 세 가지가 결국 뇌혈관의 운명을 바꿉니다. 뇌는 우리 몸의 가장 정직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혈관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단 3분이면 뇌와 다리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가족과 함께 이 4가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뇌혈류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리그 의자에서 팔짱을 끼고 일어나기 테스트.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로만 버티거나 일어날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 이미 근력의 불균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로 초기 뇌혈류 저하나 편측 마비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쪽에 힘이 빠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아리, 눈을 감고 제자리 서기, 테스트, 30초. 눈을 감고 양팔을 가볍게 벌린 상태로 제자리에서 보세요. 3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몸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기운다면 손해나 전정기관의 균형 신호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눈을 감았을 때 불균형이 심해진다면 시각 정보 없이 몸의 위치를 인식하는 고유 감각이 뇌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즉시 신경학적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발바닥 감각 비교 테스트.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번갈아 만져보세요. 촉감이 다르거나 한쪽이 덜 느껴진다면 감각 신호를 해석하는 뇌의 감각 피질이 산소 부족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을 때 한쪽이 덜 뜨겁게 느껴진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미묘한 감각 차이는 말초신경이 아니라 뇌의 신호 오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직선 보행 테스트. 10걸음. 바닥에 일직선을 상상하고 그 위를 따라 천천히 10걸음을 걸어보세요. 발이 선을 벗어나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면 손해 또는 운동신호 전달 경로에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발끝이 바닥에 걸리거나 균형을 잃는다면 뇌경색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테스트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이상하다면 좀 쉬면 낫겠지 라고 넘기지 마세요. 증상이 언제, 얼마나 지속됐는지 기록해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은 의료진이 진단할 때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검사를 혼자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걸음, 균형, 표정을 관찰하면서 건강을 점검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예방입니다. 매일 3분,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의학의 세계에서 아무리 정밀한 기계가 발전해도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만큼 정확한 경보 시스템은 없습니다. 뇌경색의 조기 경고는 언제나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주의 기품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히, 그러나 더 절실하게 몸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 조금만 쉬어가자. 지금 이곳이 아프다. 조금만 나를 돌봐달라. 이런 신호를 듣는 능력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노년의 몸은 젊음의 활력을 대신해 감각의 섬세함을 선물합니다. 그 섬세한 감각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나침반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이란 몸이 스스로를 알아차릴 때 이루어지는 조화의 상태다. 즉, 몸의 작은 불협화음을 즉시 감지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다리가 무겁거나 걸음이 불안정할 때 단순히 오늘따라 피곤하네 하고 넘기지 말고 그 감각을 잠시 멈추어 바라보세요. 손으로 종아리를 쓸어내리며 여기가 나를 불러주고 있구나 라고 느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몸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방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란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힘입니다. 자기 몸의 언어를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병의 그림자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무시한 사람은 건강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몸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해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무겁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라는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통증은 벌이 아니라 회복의 신호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기 전에 다리를 바라보세요. 오늘 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니? 이 짧은 질문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줄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리의 신호들은 단순히 의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병원과 약으로만 지키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자기 몸의 언어를 듣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뇌경색의 전조 증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몸이 건네온 속삭임이 쌓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노년의 삶은 단지 세월을 견디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과 다시 연결되는 여정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듣지 못했던 소리, 지나쳤던 통증, 무시했던 피로, 이제는 그것이 모두 나를 살리려는 몸의 언어였음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다리의 무거움이, 균형의 흔들림이, 잠깐의 저림이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멈춰서 나를 돌봐달라. 그 한마디를 알아채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다리는 삶을 향해 달리고 늙은 다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걷는다. 이 말처럼 노년의 걸음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 느리게, 그러나 더 깊이 자신을 살피며 걷는다면 다리는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예고해주는 뇌의 언어가 됩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내 다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혹시 무겁다고 혹은 쉬고 싶다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나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언제나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병은 예방으로, 두려움은 평화로 바뀝니다. 다리는 뇌의 언어다.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두 번째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